네, 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이번에는 스마트 제조 이슈 트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의 예화경 상임이사님 모시고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정부 사업 및 협회 사업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의 예화경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예화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사님과 정부 사업에 대해서 정부 사업하고 이제 협회의 이제 주요 사업들을 쭉 살펴볼 텐데 이제 올해도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 부분에 정부 사업이 진행이 되죠. 네. 좀 어떻게 이제 어떤 특징들 그리고 뭐 전반적인 예산들은 어떻게 책정돼 있고 주로 이제 어떤 특징들로 요약해 볼 수 있는지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중기부나 혹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협회에서 보고 있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 특징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 사업 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그 운영 체계에서 빠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그 TP의 역할이 다시 살아나서 지역에서 우수한 제조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될 부분은 기초 지원 사업이 없어집니다. 계속 말로 있었던 기초 지원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이 올해는 진짜 현실이 됐고, 그래서 고도화 중간 1이라든가 중간 2 사업만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작년에 그 TP의 역할은 어디서 수행을 했어요? 그 TP의 역할을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직접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다시 이제 TP가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좀 고도화라든가 1단계, 중간 1단계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이제 지역 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참 이게 그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뭔가 특화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되는 기업들 부분은 지역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그 지역에서 특화해야 되는 부분을 기획해주고 그리고 직접 선정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생기니까 좀 더 이게 내실이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협회의 올해 이제 중점 사업도 궁금합니다. 협회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스마트 제조 혁신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올해도 중점적으로 할 텐데 현재 중기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제라고 하는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기타 저희가 하고 있는 단체 표준이라든가 그리고 상생형 협의회라든가 이제 제조 혁신과 유관한 그런 사업들을 올해도 다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협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의 예화경 상임이사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협회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협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2020년도에 강철규 초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교대역 근처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혹시 근처까지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방문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협회가 3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정부 사업과 자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라든가 아무래도 그 협회의 메인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교육 사업, 그리고 컨설팅 사업,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 기타 이제 협회 자체 사업으로는 전시회라든가 연수 같은 사업들을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운영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중기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이미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 내용이 그대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더 길고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협회에서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 공고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핵심 사업,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신청 가능 여부 정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추진단에서 그 사업 설명회 때 그 정리를 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의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이걸 이 자리에서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캡처로 떠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장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 사실은 201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추진단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면 A, B, C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군은 14년부터 19년까지 지원되었던 사업, 그리고 B군은 20년부터 23년, 작년까지 지원되었던 사업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C는 구축 사업이 아니라 수준 확인 사업입니다. 수준 확인을 2019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C로 묶어놨습니다. 일단 지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묶었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 A, B, C 군이 어떤 식으로 사업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 이제 목표 수준 2024년 지원 가능 유형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올해는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는 지원되지 않고 중간 1, 중간 2, 고도화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용어를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도화 1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도화 1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CT 미적용이나 기초의 경우는 중간 1이 되는 거를 고도화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 1의 경우는 중간 2가 되는 거를 고도화 1이라고 합니다. 고도화 1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동일 수준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수준이 중간 1에서 중간 1로, 중간 2에서 중간 2로 동일한 거죠. 이제 동일 수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도화 1이 되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은 최대 2억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일 수준은 수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A, B, C 군으로 다시 넘어가서 A에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중간일로 구축 사업을 완료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고도화 1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고도화 1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억 원이 지원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 수준은 없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와 X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중간 1로 가겠다라고 하면
고도화 1 지원 2억 원이 지원되는 거고, 중간 2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중간 1이 중간 1로 가는 것도 동일하게 고도화 1 지원입니다. 중간 2는 중간 1로 내려갈 수는 없겠죠. 중간 2로 가면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2014년에서 19년도에 구축 사업을 했던 기업은 고도화 1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B군이 지금 가장 많은 기업이 속한 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도에서 2023년도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한 기업의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질문 형식으로 해서 풀어놨는데, 2020년도에 중간 1로 구축 완료를 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고도화 1 지원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 중간 1로 끝났는데 구축이 완료됐는데 나 또 중간 1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동일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지원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중간 1이 중간 2를 목표로 해서 구축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고도화 1 지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고도화 1 최대 2억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C군은 수준 확인의 기업입니다. 수준 확인 기업의 경우에도 내려가는 경우만 아니라면 다 고도화 1 지원이 됩니다. 기초가 중간 1로 가겠다. 중간 1이 중간 1로 가겠다. 중간 2가 중간 2로 가겠다. 뭐 이런 경우 다 고도화 1 최대 2억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정확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그리고 협회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부분입니다. 일단 신청 자격은 대기업은 당연히 안 되고, 국내의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부분입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한 사업 계획서 접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업 개수가 보시다시피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보시면 개별 사업이 공지가 될 때도 가장 빨리 공지가 되고 내용도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하루에 한 번씩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사이트고, 이제 참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부 지원금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별 사업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30%에서 100%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구축 사업의 특징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동일 수준, 그러니까 수준 향상이 없는 것입니다. 중간 1에서 중간 1 혹은 중간 2에서 중간 2. 이걸 동일 수준을 재신청하는 경우를 이제 동일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원금이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기초로 완료를 하려고 한다고 목표를 정해놨지만, 실제로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 1 이상으로 나온 기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억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또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협약 기간은 구축 완료하고 나서 집중 AS 기간이 6개월 또 있습니다. 이 6개월까지 포함해서 협약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제 상세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 사업입니다. 이게 중기부 추진단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소프트웨어는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을 하는 것을 지원 내용으로 하고, 이걸 지원 내용으로 하다 보니 관련해서 설비 부분까지도 이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동일 수준은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고도화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5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원받게 되면 이 금액 이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이런 50% 이내가 정부 지원금이고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거를 자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이라고 동일하게 앞서 사업하고 동일한데 올해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역 특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은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별도 지원 트랙 추진을 통해서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 기업 신속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스마트 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 제조 기업이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단 지역 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과 지원 조건은 앞서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과 동일합니다. 자율형 공장입니다. 자율형 공장은 올해 신설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율형 공장은 이름에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AI라든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실시간 관제, 분석, 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앞서 사업보다는 좀 제한이 됩니다. 국내 중소 중견 제조 기업 중에서 중간 1 이상의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또는 중간 1 이상의 수준 확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기업별 공정 분석이나 실행 전략 등 자율형 공장 구축 기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단 기획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AI나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 공장을 구축하는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래도 지원 조건이 앞서 사업보다도 기간이나 금액 면에서 좀 더 길고 큽니다. 연 3억 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연 3억 원이고 최대 2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3억 원씩 2년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총 6억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최대 2년이 됩니다. 예,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익히 저희가 잘 알고 있던 사업이죠. 이제 민간에서 협업을 하면 정부가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투입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대중소 기반 기업의 동장 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 공장 확산 체계 마련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이고 스마트 공장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간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지원 내용은 주관기관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주관기관이 중소 중견기업과 협력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 30% 지원하고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매칭해서 30%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중소기업이
투입해야 되는 자부담이 적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형 사업이 인기가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 금액은 동일 수준은 최대 6개월에 3천만 원, 그리고 고도화는 최대 9개월에 1.2억 원입니다.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중기부가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또는 산업 안정 같은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해서 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을 할 것이고요. 다른 부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R&D가 될 수도 있고 인증이 될 수도 있고 판로 개척이 될 수도 있고 해당 부처의 이제 지원 사업이 그 기업에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단에서 이 설명회 때 예시로 든 것이 작년에 식약처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중기부와 식약처가 부처 협업형 사업을 했었고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식약처는 스마트 햇서 인증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중립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그 MES라든가 ERP, SCM 이런 솔루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오로지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솔루션만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은 동일 수준 5천만 원, 고도화 1, 2억 원 동일합니다. 네, 디지털 협업 공장입니다. 디지털 협업 공장 지원 사업은 대표 기업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장, 기업 등 다자 간의 데이터 기반 상호 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예,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인데 5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개별 기업한테는 개별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제품 개발이나 생산, 유통, 물류 관리 등 컨소시엄 간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협회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목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 그리고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마트화 수준 진단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업이 스마트화 수준에 대하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 및 심사 보고서 그리고 수준 확인서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 수준 확인을 마무리하고 나면 확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24라고 하는 중기부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 제조 촉진법이 나오고 나서 이 수준 확인이 그 촉진법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갑용으로 해서 확인증이 발급되는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24에서요. 그리고 그 확인증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는 구축 사업에 가점이 적용된다는 것이 스마트 공장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융자라든가 기타 조달청에서의 가점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 확인증의 용도가 이제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급하지 않으면 잘 기업이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기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기에. 근데 또 막상 이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의 경우에는요.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품 교체라든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이제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걸 해결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2천만 원이고 최대 6개월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입니다. 올해 로봇 활용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 현장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최대 8개월이고요.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지원 한도는 2.5억 원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 지원금이 2.5억 원이고 지원을 받을 때 자부담 50% 이상을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5억 원 이상이 되겠죠. 11번은 제조 기반 기업 공정 자동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조라든가 표면 처리, 정밀 가공 등 제조 기반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수작업이라든가 그리고 고노동 부하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의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지원 대상이 공정 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 기반 기업인데 그 별표로 해서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 기반 기업으로 업종 코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고 범위를 조금 더 좁혀놓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기간이 최대 8개월이고요. 지원 한도는 9천만 원입니다. 앞서까지가 중기부의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활동과 사업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에서 이제 그 자체 기획을 하거나 자체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는 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첨단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하노버 메세라고 하는 행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 도입사나 공급사한테 모델이 되는 그런 전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6박 8일에 걸쳐서 전시 박람회를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우수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우디 공장, 그 전기 자동차 공장을 우수 기업 방문사 중에 한 군데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노버 메세는 저희가 올해로 해서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 비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하는 전시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저희 협회에서는 처음 진행을 하고 기간이 5월 19일부터 5월 28일, 6박 8일 동안 저희 연수 운영을 합니다. 2024년 비바테크 박람회 참관과 혁신 기업 방문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그리고 회사의 특성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바테크 박람회 참관하고 또 이제 혁신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전반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 사업 세 번째는 올해는 10월에 있는 나고야 스마트 팩토리 연수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아이렉스라고 해서 로봇 박람회, 일본에서 하는 로봇 박람회를 방문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나고야 스마트 팩토리 연수 사업입니다. 10월에 있습니다. 10월 23일에서 25일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엑스포 참관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수 기업 방문을 하는 것을 전체적인 연수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사업입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 크게 저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 전시회와 저희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전시회,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주최하는 전시 박람회는 4월에 한국전자제조 산업전하고 6월에 있는 스마트 테크 코리아를 공동 주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 공동 주최 행사, 단독 주최 행사 둘 다 올해로 이제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제 컨퍼런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구성을 해서 공동 주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27일에서 29일 AT센터에서 제조혁신 코리아, 이제 이 행사는 저희 단독 행사인데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준비해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의 수요가 시급한 그 교육을 위주로 해서 이제 교육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기업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그런 규제가 있을 텐데, 그런 규제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 한다든가, 혹은 뭐 등대 공장에 대한 정보가 제조기업이라면 궁금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실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협회에서 이제 단체 표준 2022년도에 2개를 만든 바 있고, 그리고 재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4개 작업을 해서 이제 재정 작업은 올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스마트 제조 표준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 디지털 트윈 얼라이언스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조 디지털 트윈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국책 사업, 과기부 사업을 통해서 애트리를 비롯한 산학연이 같이 하는 국책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그 국책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급사, 도입사의 연대가 중요하고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그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앞으로 올해, 특히 올해 많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 예화경 상임이사님 주제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지원 사업하고 이제 협회 주요 사업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꼭지가 많아요, 그죠? 네. 11가지던데. 네. 예, 내용을 좀 이제 꼼꼼히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꼼꼼히 네네. 확인하고 지원할 기업들은 확인하고 잘 확인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지,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기부나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이미 이제 설명을 했던 그런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발표하신 내용 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기부 사업을 많이 보게 되니까 중기부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스마트 공장에 관심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고 계셨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전화를 저희는 많이 받게 되니까요. 대부분이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걸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거가 좀 품이 들고 귀찮고 바쁜데 그럴 시간도 뭐 많지 않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정보나 이런 혜택을 꼭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을 좀 애용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협회 문의를 해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아까 이제 스마트 공장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표를 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문서들 헷갈리는 게 있으면 스마트 제조혁신 협회에 문의하시면은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스마트 제조혁신협회 예화경 상임이사님과 주제 발표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